지금 벌써 이 자리에 오늘 와서 보니까는 몇 번째 뵙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엊그저께 본 내용인데 369라고 하는 법칙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69라고 하는 법칙. 게임 이름인데 369는 게임 말고, 그래서 이 369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인터넷에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인데, 인간관계의 369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는 3번 정도 만나야 잊히지 않고, 두 번째로 6번 정도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리며, 9번 정도 만나야 친근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누군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369 법칙을 기억하라 하는 윤병화 씨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오늘 갑자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이 369 요 글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 뵙고 두 번 뵈니까 저도 모르게 친근감이 생기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가 해야 하는 일의 필요성에서 꼭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한데 저는 많은 분들을 다 몰라요. 근데 친근감이 느껴지고 이해하고 알고, 또한 말하면 통한다 하는 어떤 소통에 그 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사업이든 무엇이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인생 살면서도 가장 큰 기쁨은 저는 한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통할 통자예요. 남녀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그 무슨 관계든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뭔가 통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통하지 않는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경험했던 옛날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지금 오늘 특별하게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는 우리 예전에 제가 투자를 해줬고 투자를 받으셨던 투자 파트너가 한 분 오셔서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으로 치면은 KT, 그러니까 콩고에다가 제1통신 사업자 콩고 코리아텔레콤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갔었을 때의 일인데, 그때에 그 기업에 맡고 계시던 우리 이제 김종갑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오셨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말을 들었냐 하면은, 콩고에 갔을 적에 콩고 대통령 측근의 어떤 고급 관료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콩고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대한민국보다 몇 배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여러 배가 하여튼 크고, 지화자원도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이 있고, 인구도 한 6천만 되니까 있을 만큼 있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바로 당신 같은 경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평생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람이 많아도 훌륭한 경영자가 없다고 하는 말을 콩고 사람이 현지의 고급 관료가 얘기를 하면서 말하면 그때 투자를 해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느꼈던 것이 자 어느 날 뭐가 좀 필요해서 좀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러 가려고 해서 가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나라에 찾기가 힘들어 없어. 내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야.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바로 가면 바로 편의점도 있고 뭐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물건인데 거기는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 들었던 것은 하다못해 동네마다 한국의 하나로마트 같은 거 하나만 작은 하나로마트 같은 거 하나씩만 있어도 이런 불편은 안 겪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거꾸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제기금사회에 연결이 되기 이전에 거꾸로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다가 투자 유치를 좀 해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콩고네요. 여기가 콩고야.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국가야. 어느 면에서 그러냐면 투자 펀드 상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맨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담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획일적인 그 몇 가지들 기보에서 주는 거, 그것도 이것저것 하여튼 조건들 어렵고, 하여튼 없어. 그래서 투자 상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아프리카 콩고와 마찬가지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지 해서 제가 반대 입장에서 이제 이 국제 기금을 모체로다가 두고 있는 해인 IB 투자 펀드를 이제 운영하게 이제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것이 참고의 바탕이 되어서 운영 방식을 전혀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다가 제안을 했고 저는 다 그거에 대해서 승인들을 다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는 해인 IB 투자 펀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영 방향은 답부터 알려드리면 저는 미래의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즐겨 쓰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책 돈의 질서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예전에 하나 집필해서 써놓은 그 책에도 이름이 미래의 희망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미래의 희망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선 해인 이 IB 투자 펀드는 그 모체가 KGFC 국제기금입니다. 그리고 KGFC 국제기금의 모체는 국제비금융권 조합의 국제면책기금입니다. 그리고 국제비금융권은 유엔 내의 주요국들의 채권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비금융권에는 그 나름대로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서 국제 기금들을 관리 운용을 하는데 주된 관리가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기축통화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비금융권으로부터 기금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는 외화량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외화량을 확보할 수 있는 나머지 오로지 방법은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는 무역으로다가 돈을 받는 방법과 또 여행자들이 와서 외화를 쓰고 하면은 그걸로 버는 방법, 이런 방법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이 무역 적자이면서도 또한 여행 적자, 여행 수지 적자이기도 하고 하면서도 상당한 국가 자본력을 가지고 세계를 군림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럼 어떻게 외화량들이 확보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국제 기금을 확보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에 국제 기금을 차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다가 투자성 기금을 한번 받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그 외환 자금으로 크게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토종 기업들 섞은 커다란 자본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별로 없는 나라였고, 큰 기업이라고 해봐야 철도 기업이었겠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국제 기금이 관여가 되면은 여하튼 엄청나게 큰 일들이 발생이 돼.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기금의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 계획, 이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 계획 제안들을 또 저 나름대로 하게 됐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많은 사업 계획들이 앞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국제 기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러분들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령 어떤 기금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에는 내 사업 계획, 나의 인격에 맞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겠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금이 마피아들한테 주어졌다면 마피아 풍으로다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사전 지식을 많이 익힐수록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러한 초청 강연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꾸 이제 응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자금이 있어도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소개하셨던 우리 배필선 여사 같은 경우한테 어떤 자금이 맡겨지면 그 양반은 그거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쫓아가가지고서 해외에 있는 유해 송환해 오겠다고 하면서 거기다 돈 쓰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각자마다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 인격과 준비된 거에 따라서 돈의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자금의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계정이야, 나토야. 그쪽으로 가면 그 돈은 맨날 시비만 걸고 시비를 걸어서 자꾸 전쟁을 만들게 돼, 성격이. 그런데 우리 KGFC 국제 기금으로 오는 기금은
아까 우리 이호열 회장께서 설명하셨지만은 바라보는 목표가 세계 자유평화, 그다음에 인류 공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같이 공영이 이루어져. 성격이 그래.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운영의 모든 방향이라든지 모든 원칙들, 매뉴얼들은 다 그 틀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뭐부터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각기 여기 계신 분들이 각기 다른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다른 위치에 있고 또한 인생에 꿈꾸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한 것은 그건 다 인정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딱 놓고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양당 체제라 하더라도 두 정당이 맨날 싸워. 근데 지금 안 싸울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겠죠. 근데 왜 싸우냐?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바라보는 것이 같으면은 덜 싸우지 안 싸우죠. 바라보는 것이 같으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그럼 네가 할 일은 뭐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 자체가 틀리면은 그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가령 그럼 민주당은 지금 현재 우리 실리를 따져서는 친중국을 하는 게 좋아라고 하고 중국을 바라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현 국민의힘 당은 아니야 미국이 하고 미국을 쳐다볼 수도 있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틀리면 다르면은 양쪽의 싸움은 저절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왜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심도 있게 오늘 짚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금의 운영에도 관계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표현하는 말로다가 뭐라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은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다가 본질에서는 일치를 하고 그 외에는 서로 자유를 주고 다양성을 주어서 각자의 능력과 환경에 맞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싸움박질을 해도 그건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바라보는 것이 틀리면 안 돼요. 바라보는 것이 틀리면 그건 무조건 뒤에 가면 싸우게 됩니다. 그럼 바라보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하면은 제가 운영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일에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M&A가 됩니다. M&A. M&A가 뭔지 아시죠? 인수 합병들이 되는 거죠. Acquisition, Merge and Acquisition 되는 것인데 그 경우에 제가 과거에 한 20여 개 법인 정도를 엔젤 투자를 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화학적 결합이에요. 기업들 간에.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어느 날 합치기로만 했는데 계보가 다르고 기업 문화가 다르고 이게 뭐 정치권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말하자면 헐뜯고 이런 상태에서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체가 지금 현재 어떤 해인
이 IB 펀드의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든 M&A를 같이 하시든 하여튼 관여를 하시게 된다면 이걸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바라보는 것을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본질에서는 일치를, 그 외에는 자유를 주어서 모두 다양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비유를 듣는 것을 제가 이제 다른 꽃으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꽃이야. 그런데 생김새 모양은 다 틀려. 근데 다 모여 있으면 아주 아름다워. 이러한 형태의 것을 저희는 조화와 질서라고 그러죠. 조화와 질서라고 하는 것에 순수 우리 옛날 말은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사회를 꿈꾼다고 저는 내 페이스북에 그렇게 항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을 이거는 같이 바라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본질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도덕이에요. 도덕. 단순하게 도덕. 서로 도덕은 지키자. 그럼 도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심오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도 삼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태고 사상을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제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태고의 사상이니까. 일도는 진리 속에서 삼덕, 하늘과 땅과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하자 그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바탕하지 않은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위하는 걸 한다고 하면 그건 망가질 거고, 또한 진리의 바탕에 두고 하는데 바라보고 가는 목적이 남들은 해가 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이러한 삼해의 쪽으로다가, 그래서 환경도 파괴하고 막 그런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은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본질은 일도 삼덕인데 일도는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깊게 설명드리면은 복잡하니까 삼덕은 사랑이야. 근데 그것도 하늘과 땅과 사람을 위하는 마음, 덕이라는 말을 현대말로 표현했을 때 위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보니까,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해인 펀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인 펀드의 철학은 최소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그러니까 일도 삼덕이라는 것을 우리 태고의 사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일도 삼덕을, 도덕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만 가지고 싸우면은 큰 싸움은 안 되는 거죠. 정치권의 싸움들도 이렇게 해결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국제기금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이제 임박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해인 펀드의 이 기금의 액면의 크기가 이게 지금 당장 첫 번째 다루는 것만 하더라도 중국의 외환 보유액보다 더 커요. 그럼 이게 개인입니까? 국제 어떤 공권력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떤 액면의 자금 기금이 움직이게 될 적에 대한민국 정부하고 싸우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저는 밝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어떠한 원칙을 세웠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기금은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또는 우리가 원하고 정부도 원하는 일을 기준에다 놓고서 거기에 공조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부한테 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한테도 여러 정도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참 애국애족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서는 그 대학생 시절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은 저는 이제 흥사단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는 흥사단에 대학생들이 모이는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흥사단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들 명동의 강당에다가 뭐 사람 다 앉을 자리도 없어서 다 막 입주를 서서들 강연을 듣는데 강사분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함석헌옹이라고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 그 양반 얘기입니다. 그 하나가 저 북한의 김일성이고 그리고 하나가 저 청와대 박정희야. 그러면서 그 양반이 생각하는 말하면 우리 남북한이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통일을 놓고서 같이 말하면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자기 말을 듣게끔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 다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한 것이 기억이 저로서는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똑같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저는 제가 뭐 승인받았다고 해도 좋고 기획해서 지금 발표만 안 하고 있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통일에 대한 통일사업, 그것도 국제사업을 통해서 국제사업을 통한 통일,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하는 통일이죠. 만약 어떤 전쟁이나 무력으로 하는 그런 것이나 자유, 평화, 통일 방법은 어떤 방식들이 되냐면은 저는 남들이 잘하는 걸 눈여겨봤거든요. 미 연방들이 사인만 잘하면은 연방에 가입되고 그냥 그가 13개의 주에서 이렇게 커졌어. 유럽도 연방이 생겼어. 예? 독일도 연방으로 하고 다들 잘하고 있어. 그거를 남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컨닝을 해서 하는데 왜 그보다 더 좋게 왜 못 만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금의 힘마저 있다면은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틀어서 가서 결국은 우리 세대에서 뭔가 새롭게 거듭나게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이 마치 어떤 길이 되냐 하면은 바둑판에 보면 쫙쫙 이게 직선의 길이 되어 있어서 바둑판에 그 바둑판 그걸 좀 이렇게 좀 그림을 좀 바꿔보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 바둑판을 그대로 쓰고 있어. 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뭔가 생각을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이런 엄청나게 좋은 자금의 기회를 꽉 잡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바둑판처럼 새로운 체계를 쫙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수고 고생은 우리 현 세대에 우리들이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저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다 저절로 선진국으로서 잘 그냥 운영돼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리 해인 펀드의 철학 사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 1차 분명한 것은 이제 해인 펀드도 제가 절대적인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 제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매뉴얼의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은 저는 아주 많이 쓰면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이고, 매뉴얼이 안 맞으면은 일은 하나 집행하지 않고 쓰지 않아야 일을 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본 틀에서 그러면 매뉴얼에 맞춰서 내가 짧은 시간에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또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미 그렇게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책에서도 이미 했고 SNS 상에다가도 발표를 해놨지만, 1차적으로다가 자, 해임 펀드인데 이 해임 펀드의 기금을 이걸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해인의 따따따따따 쌈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눠 놓는다고 해서 이게 해인 게 아니냐? 똑같은 해인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에 300개 신생법인, 해외에 300개 신생법인, 그 다음에 해외에 300개 금융법인, 이렇게 총 1차적으로 900개의 신규 법인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한다야. 그럼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업계 있어야 되고 무지하게 많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 과정에는 난 그게 필요 없어. 왜요? 주머니 걸 쌈지로다가 나눠 놓은 것 뿐이니까. 왜냐면 쌈지는 100% 이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니까. 그래서 기존 사업체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는 뭐 지배구조, 지분율 같은 걸 따지고 협상하고 뭐 서로 정하고 하는 데 시간 걸릴지 모르지만, 이건 신규 법인을 막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900개의 법인들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900개의 법인을, 그래도 법인인데 거기에는 3장 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자면 첫째, 사장, 재무장, 사무장. 이 사람은 분권 체제로서의 3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프로젝트도 없어 아직. 신규 법인이야. 근데 거기에는 세 사람은 있어야 돼. 그러면은 3927, 900개니까 3927, 27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그 쌈지들을 지켜야 돼. 일단 쌈지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죠? 아직 사업하라는 거 아니에요. 쌈지 지키는 거야. 그러면 각 그 쌈지를 지키고 있다 보면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돈은 있어. 자금은 있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900개가. 그러면 그렇게 빠져 있는 900개의 업체들, 법인들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기술도 있고 한데, 그래서 투자금만 있으면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압니다. 그러한 입장하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의 그룹이 생기는 거야. 이 그룹이. 그러면 그 그룹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그룹하고 서로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날 적에 만나는데 만나서 무조건 그냥 합시다가 아니라 최소한 본질에서는 일치를, 그 외에는 자유를 하는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인의 주머니는 쌈지는 일단 900개인데, 자 거기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보면은 이제 M&A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에선 일치를 해야만 꼭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M&A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하실 텐데,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쌈지를 만들어 놓는, 쌈지를 만드는 900개, 2,700명에 대해서는 뭐야? 프로젝트를 보는 게 사람을 제가 봐야죠. 사람을 봐야죠. 미안하게도 죄송스럽게도 저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2,700명 집합해 하면 딱 와서 집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집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아까 이런 어떤 369 법칙이 됐든, 또는 내가 김 회장의 경우는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럼 김 회장 당신이 그동안 살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 양반 정도면 능력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두 마음 갖고 말하면은 이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P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P가 펄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쌈지 900개를 맡아서 관리 운영을 할 사람이야. 그 다음번에가 뭐가 되느냐면 두 번째 P가 프로젝트야. 사업 계획서들이 되는 거죠. 그럼 사업 계획서와 그럼 그 사업 계획서 내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모두 다 뭐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다 있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다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인 펀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900개의 법인이 뛰고 있어. 뭐를 찾아서? 거꾸로 반대적으로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렇죠? 그렇게 900개의 법인이 뛰고 있어. 그러니까 해인 IB 투자가 모체라고 하면 그 모체 산하로다가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법인이 일단 국내에 300개, 뭐 해외에 또 600개 해서 총 합쳐서 한 900개의 펀드 매니저 법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900개를 다 모아놓고 보면은 거기서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홍보의 얘기를 했듯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사업이든 아이디어든 뭐든 뭔가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 펀드 백화점에 오면 자기한테 맞는 펀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환경을 나는 만들어 놓는 것이 나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900개를 각 세분화해서 보면 크게 나눠서 일단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900개가 결국은 이제 업체들이 되는 것인데, 그걸 투자를 해서 업체가 되든 자체 말하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업체가 되든 업체가 되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 개 법인을 엔젤을 투자를 하고 하면서 제가
어떤 투자하고 직간접으로 관여를 해서 상장까지 시키는 곳은 대한민국에도 한 3개 돼요. 지금들은 뭐 다 없어졌지만은 보면은 공통사항들이 있어요. 각 법인들마다 공통사항이 있어. 어떤 공통사항이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법인마다 다 하나같이 첫째 뭐요? 사무실 필요하대. 사무실 필요하대. 아니면 공장이 필요하대. 부동산이 공통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차량도 필요하대. 차량도 있어야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도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럼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ICT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된대. 그다음 지금 월급 주는 일도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모든 것도 공통사항을 뽑아보면 상당히 많아. 세무 문제가 있으니까 세무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회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문제, 법무법인이 있어야 되고 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부서가 또 다 있어야 돼. 네. 또 마케팅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부서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세일즈, 영업들이 다 있어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마케팅과 세일즈를 엄청나게 한국에서는 혼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터득하고 알고 있는 정의로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사원이 세일즈가 10번을 방문하고 10번을 만나서 성사시킬 수 있는 일을 2-3번만 만나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를 다 해주는 것이 그게 마케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만약에 마케팅에 그러한 지원이 있으면 영업이 쉽게 돼. 그러니까 이런 공통사항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로지 난 요거 하고 싶어 하는 그 일만 하면 돼.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공통사항은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사인만 하면은 자동차 쓸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 900개 안에는 자동차 렌트 회사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무실 필요하대? 그럼 사무실 사인만 해? 그럼 거점 오피스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쓰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월급을 줘야 돼? 그럼 그거 이제 사장이 신경 써야 돼? 아니. 그거는 딱 정해진 거 6개월치든 1년치든지 딱 미리 해서 딱 제출하면은 은행에서 아니면 관리 쪽에서 자체 은행에서든 딱딱 그냥 통장으로다가 월급 넣어줘.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우리 해인하고 연관돼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앞부터 시간도 오고 진짜 벅찬데 사장이 그 값비싼 사장이 비전을 내세우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이 언제인데 그 등록을 해야 되는 정기검사가 언제인데 이런 걸 왜 신경 쓰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통사항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그룹을 한쪽으로 좀 빼려고 합니다. 공통사항을 담당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쪽은 뭐냐면 우리 나머지 전체를 위한 스태프 법인이야. 그러니까 회사의 각 부서가 꼭 필요한 것 빼놓고 공통사항 부분들은 부서가 다 하나의 법인화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법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에 거기에 뭔가 이상한 거 같으니까 거기는 일단 회계감사를 좀 해라. 그러면 우리의 회계
법인에서 감사 뭐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매트릭스 바둑판 처럼 짜있는 매트릭스로서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남이 뭘 하는가 남의 거에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 자기 일보다 그거 쳐다볼 거 없이 내 일만 잘하면은 쭉쭉쭉쭉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이 시스템을 짜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서 이미 이제 결정을 내린 사항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인의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돈의 질서와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의 맨 앞페이지에 앞에다가 써놓은 것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다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계시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정스럽고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호가 해인이야. 아까 제가 해인 펀드의 모체는 KGFC 국제기금이라고 얘기했고 KGFC 국제기금의 모체는 국제비금융권의 국제면책기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국제비금융권은 세계의 주요 국들의 채권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채권자들의 전체 모임에서 그 세계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의장님이 윤시성을 가지신 한국분이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호가 해인이야. 그래서 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이제 굳이 고집해서 이제 쓰고 그리고 해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 나라가 다 잘 된대.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요. 아마 17, 18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청학동에 가면은 삼성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분 계세요? 삼성궁이라는데? 저기 한 분 계시나요? 거기에 성주가 한풀선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해줬던 법인의 한 대표이사가 이제 소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범패라고 하는 장르의 소리를 하시던 분인데 초대를 받아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청학동에를 갔는데 한풀선사가 안내하기를 여기는 예법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일단 이 동네 촌장한테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총장한테 가서 인사부터 드려야 된대. 난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은 어떤 그 한풀선사가 안내해서 촌장한테 갔더니 앉아서 옛날 한문 서적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정감록을 보고 있었대. 근데 이 정감록의 내용을 얘기하면은 뭔가 천축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이 한반도로다가 기운이 쫙 몰린다고 하는 것이 있대. 근데 그 몰리는 기운을 다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거야. 조건이 뭡니까? 했더니 해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해인을. 그 당시에는 해인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분도 몰라. 뭐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그분께서 그러면서 자기의 집안 선조가 그래서 써놓은 거라고 하면서 한 페이지짜리 해인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해인을 풀어서 막 설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해인이 궁금하지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생각은 못 가졌어. 이제
밤새도록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서는 그때 한참 이제 뭐 도닦으러 다닐 때니까는 나와서 이제 같이 오는 길에 저희가 같이 동행을 했던 제가 이제 책에서는 호를 잘못 착각해서 잘못 썼는데 원래 그 양반의 호는 이제 소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해인경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바다 해자에다가 인친다고 할 적에 일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런 해인으로다가 봤을 적에 차라리 해외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에서 그 전날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제주도를 내줘라. 국제사회에 내줘라 하는 그러한 이제 게시도 아니고 하여튼 개꿈 같은 꿈을 꾼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뭐를 내놓고 한국, 중국 다 하나로 합치자 그러면 합치겠냐? 또는 중국이 뭘 내놓고 합치자 그러면 합치겠냐? 그런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제주도도 뭐 하나 내놓고 이 아시아를 하나로다가 합치자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아마 받아들일 수 있지도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그 양반한테 했었어. 하지만 그냥 그 당시에 얘기였을 뿐이지 해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었고 풀지를 못한 상태로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찌어찌 해서 국제 기금 사회에 접하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는 바로 작년 하반기에 관리 총의장으로서 해인 호를 가지신 분이 다시금 추대가 됐어. 그러니까 그분이 해인이야. 호가. 근데 바다 해자에다 어지린자를 써. 다른 게. 근데 하여튼 발음은 똑같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관리를 하는 지금의 힘과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저변 그것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활용만 잘하면 못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해인이란 이름을 어디에다 쓰더라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여튼 바다처럼 모든 걸 다 품어서 할 수 있는 그만한 액면의 일들이니까 포용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900개의 그러한 쌈지에 해당하는 법인을 놓고서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그건 뭐 다 버리자는 겁니다. 그거 몇 개나 성공합니까? 결과는 나도 몰라요. 그건 몰라요. 하지만 해봐야죠. 해봐야죠.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성공할런지도 모르지만 해봐야죠. 그렇죠? 그것이 저희의 뜻이고 그렇게 할 적에 말하면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다가 첫 번째 3P의 사람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 벌써 여러분들이 가져온 프로젝트만 해도 많아요. 그건 바로 쳐다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사업계획하고 성공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봤지만 제 비유의 표현으로다가는 사업은 인생의 종합예술이다. 이름은 사업 기업차 안에 사업 안에는 인생의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그래 봐서 저는 인생의 종합예술이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영어에서는 due diligence라고 그러죠. 그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실사를 하는 거지. 실사를 해서 과연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솔루션, 그 기술이 제대로 됐냐? 또는 그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느냐? 또는 제품이 프로덕트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하는 이제 3P의 마지막 프로덕트 안에는 솔루션, 서비스, 프로덕트를 다 포함해서 제가 이제 프로덕트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듀 딜리전스를 통해서 쳐다보고 검증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굳이 깊은 걸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가 나오실 거예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사업을 하는 데는 프로젝트만 좋다고 성공하지 못하고 솔루션만 좋다고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P 퍼슨을 제가 놓고 있는 것이고, 그 P는 첫 번째 퍼슨은 결국은 뭐예요? 기업을 맡아서 분권이 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경영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그런데 경영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계속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계속 가슴에다가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성공하려면. 왜냐하면은 그것만 알면은 성공이 좀 쉬워져.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갔는데 프로덕트 솔루션의 어떤 문제에서 결국 실패를 해서 접어.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 경영자는 다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결국은 그 기업을 또 성공시켜. 이게 경영자의 자세거든요. 경영자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경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제가 경영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던 나름대로 했었는데 우연찮게 뭐를 봤었냐면은 케이블 TV 채널 중에서 TVN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 방영을 한 한참 됐어요. 방영을 한 드라마가 있는데 청일전자 미쓰리라고 하는 기업 드라마가 있어. 그 내용은 회사에 갓 입사한 격리 보조 직원이 자기 선배한테 사기부터 당하는 거야. 무슨 사기? 이 회사가 나중에 상장하면 이렇게 크게 될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사라고 해서 주식 팔아먹고 자기는 도망가는 거야. 왜냐면 회사가 바로 망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회사에 어떤 주인의식을 갖는 직원이 돼. 근데 대표이사도 도망가. 있는 회사의 자산이라도 빨리 팔아 정리해서 밀린 월급이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망하는 회사의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대표이사직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격리 보조 직원 그 친구를 그냥 내세워서 일단 대표이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인하게끔 하면서 일을 뭐 하려고 그렇게 나쁜 의도로 다 세워놨어. 근데 반전으로 다 그 회사를 그 미쓰리가 성공시키는 이러한 스토리의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덕목이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 다음부터 요 얘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쓰리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회사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갔다가 뭐 부탁을 하고 뭘 하고 그 회사의 선배를 찾아가고 아니면 거래처를 찾아가든 뭘 하면서 열심히 해서 갔다가 자꾸 채워. 그러니까 남의 능력을 남의 능력을 내 능력화시키는 그 능력, 그러한 덕목. 우리가 회사에 일단 3장 체제로다가 시작을 하자고 하지만은 그 3장 체제는 분명하게 사장 비전너리 사장이 있지만 사장은 자기가 비전을 위해서 좀 무대뽀하로다가 막 몰고 가야 되는 그런 일 하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만 그거를 또 면밀하게 짚어봐주는 그러한 재무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CF도 있어야 되고, 법률적으로다가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봐주는 사무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분권이 되는 것을 다 남의 능력을 다 회사에 같이 활용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3장 체제는 갖추되, 그 외에 그 법인의 기술, 어떤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데리고 오는 능력,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능력, 모든 것이 다 말하면 미쓰리와 같은 역할들이 된다. 그래서 남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다 능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야말로 경영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제가 좀 잠시 받기 전에, 자, 그럼 도대체 이 국제기금 해외 펀드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하는 것이 가장 공통된 제일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이게 대한민국에 처음 거래가 되고 처음 채널이 생기는 국제기금의 네트워크 채널이 처음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국제기금기구 KGFC가 이제 설립이 이제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 국내 금융행정 승인 절차들을 쭉 그동안에 거쳐 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말하면 원화 자금으로 된 것만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제가 바로 지난주에 받은 보고로다가는 이제 몇 주 이내는 이제 다 완료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래 걸렸지만은 금융행정 승인 절차들이 다 끝난 걸로다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제기금기구 KGFC가 먼저 설립이 되고 국제기금기구 KGFC의 기금을 해인 IB 투자가 가져다가 해인 IB 투자 펀드를 바로 설립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집행에 내려갈 수가 있게 되니까는 제가 날짜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서 제가 바로 내 의지대로다가 내일은 뭐하고 모레는 뭐하고 계획한테 딱딱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국내의 금융행정 승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말하면 금융주체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금융주체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100%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드리고, 자 이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한두 가지 받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예예, 여기 손 드신 분한테 앞자리에 예.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과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900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여기 투자보험 쪽이 공공사업이라는 건 별도 법규 등록이 되는데 이렇게 울려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듣겠죠? 마스크를 좀 벗으시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900개의 별도의 university 300개하고 국내 300개, 해외 900개, 900개가 네. 있고, 그다음에 투자법인과 별도의 운영을 한다고 해서 투자법인 외에 어떤 부분을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는지를 말씀 안 해주셔서 두 가지 중에서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공통사항만 다 뺀 것은 법인인데 스태프야. 다 공통사항으로 다 쓰는 거니까 거기는 직접 관할을 하는 법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냐면은 이 본질에서만 일치가 되면은 펀드 운영의 자유를 그만큼 준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례가 될 수가 있냐면은 시작은 똑같이 n분의 1로 시작을 합니다. 예, 일단 국내 300개는 어떻게 n분의 1로 시작이 되냐면 일단 납입자본금 30억짜리로다가 시작을 해요. 그럼 그것을 비용으로 쓰면서 프로젝트를 접목시키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보니까 30억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차입하십시오. 그거는 우리는 허락을 안 합니다. 은행 차입 없어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추가 자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추가 자금이. 추가 투자가 나가는 거죠. 그 법인에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가장 사회에 며칠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팔기를 원한다. 근데 30억짜리 법인이야. 하지만 뒤에 뭘 믿어요? 이렇게 큰 응면의 자금의 기능을 믿으니까는 우리가 인수할게. 들어가서 계획을 다 세워서 그 계획을 제출했어. 근데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는 인수자금을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각기 그 30억짜리 법인들이 각기 나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프로젝트에 맞춰서 승인 여부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일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목적성 자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떠한 우리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목적성 자금을 세워놓고 그 목적에 부합되고 모든 매뉴얼이 맞으면 자금이 나가는 거고 주가문제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금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람이 나도 시간을 지키려고 10분 전에 알람을 해놔서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목적성 자금으로 나가는데 우리 이제 자체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언급드린 것은 일하는 방식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근데 조금만 언급을 드리자면 자체 사업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꽤나 있어요. 그것에는 예를 들자면은 책에다가 써놓은 것만 말씀드려도 1차적으로다가 휴전선 그 비무장지대 일대를 해서 이 자금의 힘을 등에 업고서 그 안에다 UST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자체 사업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저 일본 사람들이 맨날 섬나라니까 육지를 기웃기웃거리는데 심리적으로다가 해저 터널만 하나 해줘도 더 이상 기웃기웃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같이 오케이 되면 해저 터널 투자도 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이제 국제 사업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전혀 못 드렸는데, 국제 사업 계획의 가장 큰 것은 뉴 실크 로드예요. 한국에서부터 출발한 이 자금으로 해서 뉴 실크 로드로 가면서 그 벨트 일대를 전체 대한민국처럼 공용으로다가 말하면 발전해서 키워주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베링 해협으로다가 해저 터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아메리카 대륙도 미국도 차 타고 또는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사업은 많이 크게 성공할수록 이 사업으로서 생기는 이익과 모든 늘어나는 파일을 가만히 앉아서도 이 펀드의 뒤에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요국들도 다 좋은 일이 잘 되는 일이에요. 같이 앉아서. 만약 펀드 매니저 하나가 일을 크게 벌려서 크게 성공을 시켜오면은 다들 윈윈하고 다 잘 되는 길이에요. 전쟁은 싸워서 말하면 빼들거나 아니면 망가뜨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만은, 사업은 파일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용이 가능한 것이야. 그러한 사업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좋은 기회 될 적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질문 있으면 또 마저 받고, 예. 여기 질문. 예.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법인을 이제 신규 법인을 만들게 되면, 예. 거기다 이제 프로젝트를 담게 될 텐데, 그렇죠. 일단 그 법인의 목적이 기업 이윤이 먼저인지 미래 비전이 먼저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먼저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법인의 지분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에다가 저희 기술을 담아서 운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우리 해인 법인, 이제 해인에서 관여하는 법인에 요구하는 것은 3장 체제 외에도 해인 자본주의를 요구한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법인의 세후 수익에 관해서 25%는 임직원들이 가져가세요. 지분에 관계없이, 지배구조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25%만 투자자들한테 투자 배당으로 주세요. 그리고 25%는 회사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사회공헌으로다가 기여하도록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25% 균등 25%씩 하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해인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같이 따라 주셔야만, 말하면은 안 따를 이유도 없겠죠. 뭐냐면 여긴 투자인데 경영을 하는 임직원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법인이 하나 이제 생겼어요. 근데 이 법인에서는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나 기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짜로 가져와야 됩니까? 당연히 돈 주고 가져와야죠. 돈을 주고 가져오든지, 이 거래예요. 이거는 거래. 돈을 주고 가져오든지 또는 M&A를 하더라도 여기에 현금의 가치와 여기에 가치를 서로 맞춰서 계약을 해서 M&A를 하면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지배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지배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럼 기술을 뭘 가지고 있는데, 그럼 현재 인프라를 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를 받아서 최소한 우리 해인의 펀드는 향후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은 안 합니다. 그걸 해서는 안 돼.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그런 일도 절대 안 합니다. 우선 우리 철칙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이 그릇밖에 안 돼요. 조금이라도 넘으면은 더 담으면 넘쳐 흐릅니다.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그건 사고야. 그러면 그건 일단 바로 다 스탑이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한 개념에서 그때 이제 M&A 단계에 어떤 프로젝트 단계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아마 오늘 빼놨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한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거듭나게 그리고 새로운 판으로다가 멋지게 시스템을 짜서 우리 후세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역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